지금까지 수로 이름 변형을 했는데 수로 이름 변형을 했고 따로 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양화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편 양화사는 모든 x에 대해서를 표현하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5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존재 양화사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어떤 x 몇몇 x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몇몇 x로 sum x의 2를 뒤집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적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x는 변항이라고 불리며 모든 것은 죽는다. 그리고 어떤 것은 죽는다의 대명사적인 표현인 이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양화사에 있는 이 x는 그냥 일반적인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지시하던가 구획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AX라고 할 때 이 X는 그냥 구멍이 됩니다. 자유변항이라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비어있는 게 돼요. 뭐뭐는 A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sumx나 이렇게 allx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양화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x는 어떤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대상, 이런 대명사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이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모든 대상은 A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몇몇 대상은 A다, A인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같은 X지만 같은 변항이지만 양화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논증 전제에 대한 분석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고, 영어로 하면은 for every x에 대해서 if x is person then x is mortal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수로고 이 부분이 수로고 수로 사이에 논리 연결사 if then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양화사가 있다 라고 아실 수 있죠. 그래서 AX는 X는 사람이다, BX는 X가 죽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그 문장도,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독일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프레게라는 사람의 업적을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 사람이 받아서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언어로서는 되게 같은 군이잖아요. 그게 이 논리학도 물론 뭐 폴리시 로직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수로 논리는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중양화 이런 거를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헷갈리는 문장이 많이 나올 텐데 약간 영어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약간 좀 편하긴 합니다. 어차피 영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기호로 적는 거기 때문에 좀 밑에 이렇게 영어 표현을 적어 놓은 것도 좀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 직관이 영어로부터 영어나 이제 외국어 그 독일어나 영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국어 언어 영역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어 실력도 되게 뛰어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죽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은 something is mortal and it is a pers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은 죽는 대상인데 또한 그 대상은 사람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연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something이 죽는 대상이고 또 그 something인 이시죠. something이 person이다 라고 해서 이게 X는 죽는다, X는 사람이다. 근데 이 두 수로가 연언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 X 자리가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명사를 누가 묶여주는 거냐, 모든 X가 아니라 여기에 몇몇 X, 어떤 X라는 게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고 X는 죽는다 라고 이거를 번역을 할 수 있고, 영어식으로 하면 for some X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 is a person, 그리고 연언으로 묶이고 X는 죽는다, X is mortal 이래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번역을 하면은 some X 하고 person이니까 PX로 한번 해볼까요? PX이고 mortal이니까 MX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도 보시면 X가 존재를 한다면 그 X는 사람이고 죽는다 한다면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이 없긴 하네요. 영어 표현이 하는데 정도 하는데도 뭐 and처럼 읽힐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가장 스탠다드하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 보시는 이런 표현이 가장 스탠다드한 표현이거든요. 영어식의 표현에 There exists X, X라는 대상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대상이냐 하면은 such that으로 해가지고 X가 사람이고 그 대상이 또 죽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some x나 there is x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대절 이후를 이런 식으로 여기 end니까 연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한글로 적으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영어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왜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보다 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그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봤었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하면은 S를 이름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름인데 지금부터는 바로 뒤에 수로논리 언어로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름은 소문자, 소문자 뭐 A, B, C, D 이런 거 쓸 거예요. A, B, C, D 쓸 거고 수로 표현은 대문자 표현 이런 AX, BX 아니면 뭐 이중 AX, Y 뭐 이런 것도 쓸 겁니다. 이렇게 이항수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도 앞으로 쓸 테니까 이름은 소문자로 하고 수로는 대문자로 하고 변항은 X, Y, Z 뭐 이런 거 쓸 텐데 뒤에 바로 할 거니까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소문자 S로 하고 AX는 X는 사람이다라는 수로, BX는 X는 죽는다라는 수로로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라는 게 첫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테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S가 A라는 변항 여기에 그 양화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X가 좀 빈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빈 공간에 X 대신에 S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OX, AX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양화사라는 것이 이 빈 공간을 대명사 같이 써가지고 닫아주는 겁니다.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빈 공간이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의 귀결이 이거는 맞아요. 이 양화사가 없어지면서 이 X 빈 공간에 S가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지금 양화서를 이렇게 막혀 있을 경우에 OX에 AS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약간 무의미한 거죠. 양화사가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X로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때는 S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는 게 뭐 무의미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 논증을 보시면은 그 자연 연역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로부터 이제 보편양화 제거 규칙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 문장의 귀결로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제 2번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전제 2번이잖아요. 전제 2번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문 제거 규칙을 쓰시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이 자연 연역 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 논리에서 번역이 안 되던 것이 이제 수로 논리에서는 번역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